이번에는 1차원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특정한 거리를 지나갈 때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거리를 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t1 시간 동안에 가는 속력은 우리가 보면은 10cm/t 1초다. 만약에 1초 간격으로 이 물체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10cm/초가 되겠죠. 0.1m/s의 이 구간별 속력이 되는데 그때 평균 속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갖다가 t1초라고 해서 1초라고 하지 않고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해도 그 시간 간격 내에서의 구간별 평균 속력은 아마도 0.1m/s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이 간격의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 그래서 dt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 거리를 봐서 변화를 해도 마찬가지로 0.1m/s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속력을 그대로 해서 나중 속력까지 끝까지 변화가 없는 그런 물체 운동을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하고 특별히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 중에서도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이지요. 이 등속도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즉 여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그래프로 변화량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이 나온 것을 보면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가 0초일 때 위치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위치를 x0, 그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왼편에 있는 것처럼 1차 함수,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나중 위치가 되겠고 y 값이죠. 그 다음에 x0라고 하는 y 값이라니까 헷갈리네요. x라고 하는 건 나중 위치고 여기서 y축의 값이죠. 그 다음에 x0라고 하는 거는 처음 위치, 그래서 t가 0일 때의 y 값, y 절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0t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v0라고 하는 속력이고 처음 속력 그대로 속력이고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위치의 변화량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여기서는 x니까 얘를 갖다가 x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v 델타 t는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 v0t는 바로 위치의 변화량 델타 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타 t라고 해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인데요. 우리는 시간의 변화량은 그냥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생략돼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표현 방법이 과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예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속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하나의 예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예가 많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해가면서 예제를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예제를 많이 들어보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 기초물리학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면 직선 도로에서 이번에도 직선 도로네요. 우리 1차 운동 오늘은 우리가 계속 1차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얻은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얻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똑같이 여전히 위치, 시간 그래프를 얻었네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 아까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네, 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속도가 변하지 않고 직선이니까 이건 무슨 운동이겠어요? 네,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면 기억,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네, 일단 2분의 t 시간 여기까지 속력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일정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순간 보면은 어때요? 갑자기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어때요? 속도가 예, 마이너스를 변했어요. 마이너스를 변했는데 그 기울기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2분의 t 시간이고 x의 변화량도 같아요.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속력은 어때요? 속력은 스칼라라고 했고 이때는 속력은 변하지 않죠. 즉 이거는 어떤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물체가 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V라는 속력으로 갔어요. 이 V라는 속력은 얼마큼이냐면은 2분의 T만큼 시간이 걸렸고 위치는 X만큼 갔어요. 근데 얘가 되돌아왔죠. 되돌아올 때의 속력 V는 맞죠? T 나누기 2X를 그대로 갔죠. 근데 이걸 만약에 벡터로 표시를 해서 속도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기억 속력은 일정하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 거리는 어떻습니까? 얘는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0이 아니죠. 이동 거리는 2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네, 2분의 t일 때 가장 멀리 플러스 x만큼 갔다가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2분의 t초일 때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1차원 위에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입니다. 등가속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런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a가 0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속도가 마이너스로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다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우리 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x, 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보다는 v, t 그래프, 즉 속도 시간 그래프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보시면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 놓았는데요.
속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는 바로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량, t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요. 그 기울기는 바로 시간의 변화량, 총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기울기가 가속도와 같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써보면 속도라고 하는 나중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처음 속도가 일단 있었어요. 처음 속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에다 어떤 걸 더해주면 나중속도가 되죠. 네, 여기 이것은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므로 이항을 해보면 AT라고 하는 것은 델타 V죠. 그래서 이 델타 V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AT는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V0 플러스 VT라고 했는데 V0라고 하는 건 처음 속도고 VT는 T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1차 함수꼴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기 분홍색이 있죠? 이 분홍색으로 색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것의 그래프, 여기 직선의 방정식인 그래프의 밑넓이인데요. 이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네, 이동 거리가 되죠. 또는 벡터로 표현하면은 변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프, 등속도 운동에서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Y축을 갖다가 V라고 하고, X축을 T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고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어떤 시간 동안 갔다라고 한다면, 이 못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네, VT 곱하는 거고, 이거는 X가 되죠. 즉, X는 VT에서 이건 이동 거리가 또는 방향도 일정하다면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넓이는 이동 거리다 또는 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 또는 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로 둘로 나누어서 더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V0와 T를 곱하는 V0T라고 하는 건 사각형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방향은 T고 Y는 델타 V라고 했는데 이 델타 V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AT라고 했죠. 그러니까 Y값 AT 델타 V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X값 T 이렇게 T를 하고 거기에다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V0T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T는 T제곱은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이것은 총 넓이는 이동 거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갖다가요, 등가속도 운동식 세 가지 중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식,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에 대한 1차식, 이것을 등가속도 운동 2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번식, 2번식을 많이 외우도록 하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죠? 한번
볼까요? x-x0다. 그러면 네, 변이 또는 벡터로 보면 변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로 보면 얘는 이동거리죠. 그런데 이 이동거리가 vx 방향의 바의 t다. 이거는 뭐예요? x 방향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동거리가 나온다. 예, 맞아요. 근데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분의 v0x 더하기 vx라고 했어요. 이거는 x 방향의 처음 속도, 그리고 이거는 x 방향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x방향이 처음 속도고, 그리고 여기가 x방향이 나중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 t시간 동안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에 나누기 2를 해줬네요.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값에 두 개의 속도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틀리게 되는 낭패를 봤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네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그거의 절반, 그죠?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그것이 평균 속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나타낸다면 평균 속도니까 여기에서 정 가운데 이렇게가 될 거고요. 여기에 값이 바로 요 평균 속도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하고 여기 하얀색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동시키면 전체 면적도 같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가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 그런데 이 vx0는 그대로 놔두고 vx라고 하는 건 나중 속도니까 나중 속도는 앞에서 1차식에서 배웠던 v는 v0 플러스 at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이항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면적을 따로따로 구할 때와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바로 네, 등가속도는 경우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의 2분의 1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홈워크 숙제라는 것이 있네요. 다음에 공식을 유도하여라. 이 공식은 뭘까요? V제곱 빼기 V0 제곱. 보통 우리 T시간에서의 속력의 제곱은 나중 속력이라는 얘기죠. V0의 제곱, 처음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나중 속력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의 제곱을 뺀 것은 2배의 A 가속도죠. 그 다음에 x-x0 이거는 뭐예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변이의 변화량 또는 위치의 변화량 또는 변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뭐 속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방향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는 이동 거리일 거예요. 이런 식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V제곱 매기 V0 제곱은 2AS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식 3번식이다 라고 해서 많이 암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3번식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번식과 2번식이 있었어요. 1번식이 뭐죠? V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한다. AT.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번식이었죠? 1번식은 위치 시간 함수. X는 뭐예요? 네. X는 처음 속도 T, V0 T 더하기 사각형의 넓이죠.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식에서 t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에서의 시간을 갖다가 여기에서 소거를 하게 되면 바로 3번이 나오죠. 같은 표현 방법을 한다면 여기 s보다는 x가 좋겠네요. 이게
요 식이 되는데, 이 3번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법은 여기에서 v 빼기 v0는 at, 그래서 a를 이항을 하면은 여기에서 t 값은 이렇게 a분의 v-v0, a분의 델타 v0,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결과를 정리를 하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숙제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등가속도 운동 관련해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연습하는 문제이긴 것 같은데요.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축은 속도가 나왔고요. X축은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초까지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에서의 가속도 값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30이니까 네, 10m/s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3초에서 5초까지의 가속도는 어때요? 2초 동안에 60이 변했으니까 이거보다 2배나 변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요. 여기서는 1초 동안에 30이 변했어요. 엄청 많이 변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네, 플러스 3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와, 이 운동은, 물체 운동은 되게 신기해요. 갈 때는 우선 처음에는, 이 제로의 위치에서부터,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서 가속도가, 플러스 10m/s 제곱이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속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있는 거 보면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 동안에는 계속 속도는 플러스예요. 근데 속도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네,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요거 4초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네,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4초 때는 자, 여기 시간도 표현해 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는 3초, 그 다음에 여기는 4초까지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4초 이후부터는 얘가 어떻게 돼요? 4초 이후부터는 다시 되돌아가는데 이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때요? 마이너스 쪽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30까지 반대로. 그러다가 5초가 된 후부터는 다시 속도가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30m/s 제곱의 가속도로 얘는 속도가 줄어서 0이 되었다는 거죠. 최종 속도는요.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얘가 가장 작고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가 되네요. 네, 다시 얘가 가속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 크고 얘가 가장 크네요. 그러면 분석을 다 했나요? 분석을 다 했나고 물체를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첫 번째, 물체의 변이가 최대인 것.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변이가 최대인 거는 어떻게 찾을까? 변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최대로 많이 움직인 것이 최대일까? 한번 살펴보면, 얘는, 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 넓이가 변이죠? 그런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여기서 평균 속도는 15일 거고 평균 속도로 4초 동안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의 넓이가 바로 변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간 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의 평균 속도를 갖고 2초 동안 4에서 6초 동안 간 변이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 변이죠. 그러면 변이가 최대일 때는 가장 멀리 갔던 이 4초일 때, 때라고 하는 건 시간만 물어보는 거니까 4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6초일 때 변이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4초까지는 15m per sec 곱하기 4초에 즉 60m의 변이에 가 있겠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만큼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으니까 얘는 15 곱하기 2만큼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2를 해준 것과 같으니까 30m이네요. 다음에 세 번째,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은 한번 물어봤어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이것은 y축이 속력이고 속도의 크기고 그것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점점 커지면 되니까 첫 번째 1초에서 3초까지는 어때요? 0에서부터 30으로서 속력이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3초에서 4초까지는 어때요? 속력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4초에서 5초까지는 다시 어때요? 4초에서 5초까지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지만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증가하고 있죠. 다시 0에서 30으로. 그리고 자 5초에서 6초까지는 다시 속력이 0이 되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은 몇 개예요? 네, 2개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등속도 운동과 등간속도 운동, 특히 위치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많이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직선 운동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어떤 운동일까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게 잘 모르겠죠. 한 번에 와닿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또는 이거 기울기가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해도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A는 0보다 큰 등가속도 운동, A는 0보다 작은 등가속도 운동.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V, T, 얘는 등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처럼 XT라고 해놓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죠.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속도였구나. 그러면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t1 시간에는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양수라는 값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것이고 t2 요 시간에서는 어때요? 기울기가 음이죠. 그래서 얘네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는 몇 차 함수예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위치가 시간에서 2차 함수꼴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거였었죠? 아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위치 x라고 하는 것은 x0, 처음 위치가 있으면 x0로 써주고 다음에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는데
여기가 2차 함수에서 앞에 값이 플러스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런데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그러한 2차 함수의 위치 시간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점점 속도가 줄어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줄어드는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가 있나요? 순간 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순간 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네,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가장 큰 가장 짧은 시간은 아마도 t1이겠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하고 물었어요. 평균 속도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죠? 네, 시간분의 변이었었잖아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t1까지의 평균 속도를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t1까지의 평균 속도는 0부터 t1까지, 여기 t1까지의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죠. 그래서 이거를 v1 평균이다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v2, 그죠? V2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V3, 그러면은 V3의 평균, 이 각각의 1번, 2번, 3번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기울기가 가장 큰 거인 마찬가지로 V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위치 시간 그래프를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물체의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면 우리는 그 물체의 운동이 바로 어떤 운동인지 알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의 속도를 가지고 여기는 제로의 속도를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의 속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속도는 0보다 작지만 이 가속도 값은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일정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에 직선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양수, 그 다음에 0, 음수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일정한 그런 그래프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고 우리가 속도를 보면 바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현재 직선 운동 중에서 등속도 운동이냐 빠르기가 증가하는 운동이냐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운동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직선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것을 매우 짧은 시간으로 우리는 미분한다라고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미분학, 적분학 배웠나요? 한번 2차 함수 예를 갖다 다시 한번 써보면 x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꼴을 갖죠. x는 v0t 근데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면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x의 변화량을 찾는다라고 하고 dx 나는 dt라고 하고요. v0t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0만 남죠.
그 다음에 AT 제곱에서 이거를 2차 함수를 미분하면 2 곱하기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A의 T의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V0 마이너스 뭐가 돼요? T의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AT. 그래서 얘는 V0 마이너스 AT가 되고요. 이 직선의 함수, 1차 함수가 바로 VT 그래프가 됩니다.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그 매 순간순간의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갖다가 다시 한번 dx를 미분하면 x를 두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얘는 v0 상수를 미분하는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at를 미분하면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1 0승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어떤 하는 마이너스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퀴즈 열심히 잘 풀어서 내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오늘의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아니죠. 1차원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직선 운동인 자연학화 운동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차원 운동이 아닌 2차원 운동 또 다른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